네, 오늘도 마감 입막 특집 취업 골든타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롯데제과의 2021 상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십 채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롯데 하면 이분이죠. 아, 그럼요. 롯데의 아들. 롯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더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 롯데님 어서 오시죠. 네, 맞습니다. 드디어 등판을 하셨습니다. 정말 찐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제과에서 맞아요. 그것도 이렇게 계열사별로 대규모로 공채가 떴는데 어떤 소감이신가요? 그간에 제가 롯데 특집에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은 같은 가문 정도였다고 하면 오늘 같이 다룰 롯데제과는 진짜 나고 자란 집 신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아는 지식이나 정보들이 물론 롯데에 대해서 좀 잘 알지만 더욱 더 많다라는 것을 좀 감사히 여겨서 많이 좀 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롯데제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롯데제과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채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롯데제과 어떤 회사인지 알려주시죠. 네, 롯데제과는 1967년에 설립된 롯데그룹의 모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영등포, 양산, 평택, 대전에 첨단 시설의 대단위 공장을 갖추고 껌, 초콜릿, 비스킷과 같은 200여 종의 스낵 그리고 건과 빙과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증평, 부산에는 또 양산빵 공장이 있어서 베이커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2020년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2조 7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126억 원의 제과 시장 내 국내 1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매출액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2020년 기준으로요. 롯데제과 국내 카테고리별 매출을 좀 따져봤을 때 건과, 빙과, 제빵, 건강식품 순으로 이 네 가지 사업부가 롯데제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건과, 빙과, 제빵, 건강식품 순으로 66%, 23%, 6%,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과와 빙과만 합치면 약 90% 정도가 되는 이 건과 빙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각각 건과는 26%, 빙과는 3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인도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러시아, 중국, 벨기에,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8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21개의 현지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년에 설립이 돼서 굉장히 기간이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제과회사로서 아무래도 그런 전통이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현재 임직원 기준으로 봤을 때 남녀 성비가 남자가 4, 여자가 1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직원들이 조금 많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그룹의 시초이니까요.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롯데제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직장으로 삼게 되면 이런 점은 참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준비하면서 돌이켜봤는데 네. 가장 그래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계속 강조드리지만 식품회사, 특히나 제과업계에서 1위라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대수겠어. 그냥 이래서 월급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영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영업직에 있었는데 영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존 거래선의 매출 볼륨을 올리고 신규 거래선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꾸준히 매출 신장,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거나 고객님들께 우리 상품이 이렇게 좋습니다를 이야기할 때 다른 것보다도 저희 1위 롯데 제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신뢰를 조금 하세요. 네. 그래서 영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가장 많이 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1위라는 타이틀이고요. 그 외에 또 많은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워라밸 측면에서도 물론 이게 67년에 설립이 되어서 아직 남녀 성비가 4대1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딱딱할 것 같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입사하기도 전부터 한 2013년도쯤부터 PC 온오프제가 시행된 걸로 알아요. 지금도 물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워라밸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조금은 유연하고 많은 분들 취업 준비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워라밸들을 갖춰 나가고 있는 회사다. 이 정도의 장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제과 글쎄요,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거 저희가 항상 여쭤보게 되는데 롯데제과는 좀 어떤 인재상을 원할까요? 인재상은 홈페이지 상에 4가지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이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책임, 도전, 창의, 협력입니다. 설명하는 글을 보면 창의적인 일을 찾아서 도전하며 책임진 일은 주인처럼 완성도 있게 해내고 적극적으로 구성원을 돕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이랑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롯데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추후에 뭐 면접이나 이럴 때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우리 회사의 인재상 중에 어느 거가 가장 부합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인재상 정도는 키워드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책임, 도전, 창의, 협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에 도전에 창의에 협력에 우리 또 마쌤은 롯데맨이셨잖아요. 본인은 이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얼추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네. 저는 책임은 어. 좀 잘 부합한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왜냐하면은 중에 좀 한 가지만 특출나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면접 중에서 우리 회사의 인재상 네 가지가 뭔지 아냐라고 물어보진 않고요. 그렇죠. 보통 물어본다면 본인과 가장 부합하는 인재상 혹은 가장 좀 멀어 보이는 인재상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롯데는 대답하기가 좋습니다. 가장 멀어 보이는 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뭐 아마 네 가지 중에 꼭 골라야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창의를 고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거는 뭐 책임, 도전, 협력 중에 책임과 협력 중에 여러분들이 두 개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만약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물어본다면 저는 책임, 롯데에 있어서만큼은 주어진 일을 그 제한된 기간 내에 정확히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책임을 뭐 어떻게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턴십을 지원하기 전에 그러니까 회사 정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수 숙지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면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특히나 홈페이지 내용 중에 어. 이것만큼은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홈페이지 내에 투자 정보 메뉴에 들어가시면 IR 정보, 사업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2020년 12월 자료, 그러니까 2021년 3월 중순에 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그 중에서도 15에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재화 산업의 특성, 성장성, 계절성, 경기 변동의 특성 그리고 국내외 시장 여건이나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 경쟁력이 되겠죠. 이런 내용에 대한 좀 내용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좀 거시적인 내용입니다.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롯데가 해당 제과업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속에서 롯데는 무슨 경쟁력을 갖춰 나가려고 하는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낸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과업계 내에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뭐 해태라든지 농심, 뭐 오리온 이런 회사들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회사별 IR팀에서 발간한 사업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제과, 국내의 제과업계 시장 내의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 회사들은, 경쟁사들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경쟁력을 갖춰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롯데의 IR 자료 및 경쟁사의 IR 자료를 두세 군데 같이 보면 조금 더 균형된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한 말씀을 드려보고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산업, 제과산업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의 리포트를 빠르게 훑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 내에 또 보시면 브랜드 소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메가 브랜드 탭이 있습니다. 네. 지금 롯데제과에서 메가 브랜드로 꼽고 있는 건 총 9가지 종류인데요. 자일리톨, 빼빼로, 꽃갈콘, 월드콘, 가나, 마가레트, 모캔디, 몽쉘, 카스타드 제품군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메가 브랜드라는 건 당장 어제 태어난 제품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오랫동안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제품들이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꽃갈콘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제과 쪽에 있었으니까 배울 때 1983년생이라고 들었어요. 와. 한국 사람 나이로 치면 지금 39, 40이 다 된 상황인데도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상의 메뉴를 들어가시면 뭐 언제 탄생이 되었고 지금까지 몇 봉지가 팔렸고 이런 수치적인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것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되 사실 그런 내용을 면접이나 자기소개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자일리톨이 몇 통 팔렸을까를 물어보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고 고민하셔야 될 것은 과연 이 정말 200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9종은 어떠한 특성이나 어떠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소구를 해서 현재 20, 30년이 넘는 동안 시간 동안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고 면접장이나 자기소개서 임하시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 저는 식품 산업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식문화를 이끌어 나갈래요 라고 하는 분들에 비해서 차별화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가지, 투자 정보의 IR 정보, 사업 보고서, 그리고 브랜드 소개의 메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고민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 질문도 나올까요? 롯데제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자 어떤 게 있나요? 이런 질문도 나올까요? 본인이요? 네. 네. 물어보죠. 그런 것도 물어보죠. 그런 거는 실제로 물어봅니다. 그거 언제 물어보냐면
그 영양 구조화 면접이나 임한 면접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보통 해요. 왜냐하면 면접이 30-40분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좀 이제 기분을 풀어줄 겸 롯데 제과에 들어오시면서 제과 면접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과자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먹어봤을 때 이것만큼은 진짜 맛있다. 꼭 내가 롯데 제과 직원이 아니더라도 추천해주고 싶은 과자가 있다 하는 게 있나 이런 정도로 면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이야기해볼 그 컨텐츠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메가 브랜드까지 좀 꼭 한번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이제 가장 그 최신 이슈를 좀 많이 알고 들어가야 든든할 것 같아요. 최근에 트렌드 이슈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롯데 제과에 조금 더 국한된 내용, 조금은 더 범위가 작은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과 그리고 나아가서 식품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쌓고 지원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롯데제과뿐만 아니라 식품업계에서 이슈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가장 대표적으로 또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식품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제 구독 경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언택트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 유통업계에서도 이러한 소비 패턴에 발맞춰서 일정 돈을 지불하면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롯데 제과에서도 건과 부문에서 월간 과자 그리고 빈과 부문에서 월간 아이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특히나 식품 중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도 롯데 제과 특히나 건과에서 지금 가장 많은 또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껌이나 사탕, 초콜릿 이런 캔디 스낵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어린이날 혹은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를 제외하고 일상에서 내가 껌을 사려고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11번가에 들어가 봤다. 사탕 하나를 사려고 목션에 들어가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쵸. 보통 우리가 껌이나 캔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가장 주력으로 판매하는 이 상품군들은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가서 원래 사려고 했던 물품들을 사고 계산대에 섰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렇죠. 매대에서 껌이 있네. 여기 무슨 젤리 같은 게 있네. 사야겠다라고 해서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업계 내에서도 가장 크게 좀 타격을 받은 곳이 아닐까 하는 이 섹터거든요. 건과 특히나 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롯데가 조금 사활을 걸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작을 한 것이 이런 월간 과자라든지 월간 아이스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갖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풀어줘야 될 내용은 단순히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돈 받고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의 주력 그리고 경쟁력 있는 왜냐하면 스타트업에서도 굉장히 여기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1위 롯데제과잖아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기회로 살리기 위해선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품 구독 서비스를 한번 좀 깊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는 식품안전나라, 두 번째 키워드는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에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에 들어가는 원료에 대한 정보, 뭐 인허가, GMP, 이 첨가물에 대한 정보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업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막 달달 외웠다가 이 원료에는 이러한 첨가물이 들어가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식품업계를 지원하시는 분들의 대답 혹은 관심도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식품 먹는 걸 좋아합니다. 식문화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로 가는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은 식품에 대한 정말로 로열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품 안전, 고객이 식품에 대해서 만족하는 때는 뭐 단순히 먹을 때도 있지만 이걸 먹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뭐 그런 이야기들 안전에 대한 그리고 법령,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혹은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남들과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근거로서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구독 경제 서비스,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충분히 제과 그리고 식품에 대한 로열티를 뿜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저도 과자 소비가 좀 줄었는데요. 이 월간 아이스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구독 서비스. 자, 이제 롯데제과도 사실은 이제 그룹 공채가 떴었었는데 이제는 계열사별로 이렇게 수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롯데제과 채용 연계형 인턴십 채용이 떴는데요. 이 접수가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받는 거죠? 맞습니다. 서류 접수는 이제 5월 9일 일요일 17시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일단 아시다시피 2020년도까지 롯데는 그룹 공채로 주로 하반기까지 그룹 공채가 이루어졌었다가 2021년 들어서 그룹에서 조금 더 계열사별 수시 채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시 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미 근데 롯데 제과 같은 경우에는 4월 중하순에 기술이나 건강 마케팅 직무 채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섹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티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롯데 제과의 본격적인 채용은 요거다. 지금 채용 연계형 인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공고 올라온 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공통 지원 자격으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롯데 제과 및 지원 직무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보유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 굉장히 기간이 중요합니다. 2021년 6월부터 8월 2달간 인턴 실습이 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전화 면접을 거쳐서 9월 바로 입사를 합니다. 롯데 제과는 입사 가능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예요. 그러니까 4년제 대졸 혹은 대학 졸업 예정자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남성의 경우 병역 필요금 면제자. 원래 이제 인턴이라고 하면 보통 6월에서 8월 인턴을 하고 내년 1월 입사여가지고 4학년 1학기 분들로 지원이 가능했는데 작년까지는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제가 기간 강조드리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서 4학년 2학기 분들부터 지원이 가능하더라는 것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 절차는 인턴이다 보니까 여기는 인적성 필기고사가 없습니다. 지원서 접수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받고요.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데 면접 전형에서는 인성 진단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인턴십 전형 8주 6월에서 8월 그리고 전환 평가 면접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 검진 최종 합격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고요. 모집 직무는 이번에 크게 3가지 직무에서의 채용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 생산 관리, 영업 리더 육성 대상. 뭐 본격적인 채용은 이거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채용 TO가 직무가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롯데 제과에서 가장 많은 채용 TO를 자랑하는 게 이 3가지 직무예요. 역대까지 그랬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떴다라는 건 채용 TO만큼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직무별 예상 채용 규모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품질 관리나 생산 관리 한 자릿수 채용은 맞지만 뭐 우리가 경영 지원에서 1명, 2명 뽑는 그런 류의 한 자릿수가 아니라 최소한 5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롯데가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공장이 전국에 굉장히 다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1명씩만 파견을 내더라도 거의 1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업 리더 육성 대상은 전통적으로 10명에서 20명 사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영업 리더 육성 대상도 그렇게 뽑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직무별 채용 TO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채용 공고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인턴십 전형이 이제 8주간이니까 8주 동안 정말 매일매일이 얼마나 살떨리고 걱정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롯데제과 채용을 두고 좀 기존의 채용과 달라진 점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고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열사별 수시 채용이죠. 이제 올해부터 계속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는 계열사별 수시 채용. 그 중에서도 롯데 같은 경우는 특히 롯데제과 이번에 공고 올라온 걸 보면 조금 더 특징적인 게 타 계열사와의 중복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롯데 채용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떠 있는 다른 어떤 계열사의 공고도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하게끔 만들어 놓은 데가 대표적인 데가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는 수시 채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만 해당 기간과 겹쳐서 올라와 있는 공고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롯데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지금 캐논 코리아에서 한 군데서 공고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와 캐논 코리아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자기소개서 항목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원래 5개 항목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 항목이 모두 다 바뀌었어요. 롯데제과의 그 항목이라고 하면 제가 취업할 때도 과거의 항목이었고 계속적으로 몇 년간 안 바뀌었었는데 드디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그래서 채용 특성과 관련해서는 2가지 계열사별 수시 채용으로 바뀐 것 자기소개서 항목이 변경됐다는 것 정도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 항목이 싹 바뀌었으면 지금 아마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2부에서 자소서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바랍니다. 자, 이번에 채용 직무를 보면요. 품질관리, 생산관리, 영업리더 육성 대상 이렇게 3가지 부문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별로 지원 전략을 살펴볼 텐데 먼저 품질관리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공고 내용부터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품질 관리 직무가 이렇게 떴습니다. 담당 업무는 제품 품질 관리, 공정 개선, ISO 관리, 클레임 예방 등 품질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자격 요건은 필수 자격 요건은 없고요. 우대 자격 사항으로 식품이나 화학 관련된 전공을 우대하고 있고 근무지는 서울에 있는 공장이면 영등포 공장에서 근무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실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품질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롯데제과의 품질로 들어가시면 크게 실험 업무랑 사무 업무를 보게 됩니다. 실험 업무는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 원자재, 재료에 대한 실험을 하는 파트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완성된 제품에 대한 실험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재료에 대한 실험은 뭐냐면 롯데제과가 과자나 빵 같은 걸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료가 되는 것들이 보통 밀가루나 뭐 설탕이나 초코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원자재들이 농도는 혹은 뭐 당도는 아니면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밀가루의 정도는 적정한지에 대한 실험을 실제 우리 실험실 보면은 가운 입고 플라스크에 스포이드 떨어뜨리고 이런 실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원자재에 대한 실험 혹은 그 제품에 대한 실험 이렇게 문제없이 원자재가 통과를 해서 원재료가 통과를 해서 제품을 만들고 나온 그 실제 제품들이 실제 상품 고객에게 가기 전에 과연 우리가 생각한 그 맛이 그대로 나왔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샘플링하는 제품에 대한 실험이 또 있을 거고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영특 공장에서 생산 실습을 한달 할 때 이 품질 관리 직무자 중에서도 제품 실험하시는 분들이 매 정기적인 시간에 제 생산하는 그때 현장에 오셔가지고 샘플을 가져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이 실험 업무가 다가 아니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사무 업무까지 보게 됩니다. 사무 업무는 보통 이제 식품과 관련해서는 법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안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식약처 사이트에 접근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법규, 적용되는 법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최신화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법적인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관공서에서 특히나 이 위생 점검, 대응이 불시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품 공장에는요. 그런 분들을 대응하는 것이 품질 관리 직무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자분들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대 자격 요건은 식품이나 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험을 직접 하셔야 돼요. 실험을 하시는 건 우리가 학부 시절에 식품 쪽이나 화학 분들이 보통 이런 실험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신소재라든지 재료 이런 분들도 좀 가시긴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공 외에는 비전공자들은 가는 케이스를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네. 우대가 보통 필수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까지 체크를 하시고 서울에 근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영등포 공장 여기서는 껌, 캔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자기소개서나 면접 전형에 임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품질 관리 직무 살펴봤고요. 다음이 이제 생산 관리 직무인데 여기는 근무지가 양산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양산 제가 실제로 현업 그 일을 할 때도 양산 공장에서도 생산 실습을 했어요. 여기서는 가장 유명한 제품이 이제 빼빼로입니다. 그래서 네. 한 7월부터 가장 바쁜 때예요. 이제 빼빼로 11월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7, 8월 여름부터 굉장히 공장을 많이 가동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는 특성을 아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생산 관리 공고가 나와 있는 걸 조금 더 짚어드리면 담당 업무는 생산 운영 계획 수립, 생산 진도 관리 등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대는 필수 요건은 없습니다. 우대로서 식품 산업공학과 관련된 전공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생산 관리 직무자가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생산 운영 계획 수립과 일자별 생산 진도 관리예요. 그러니까 영업팀에서 요청한 납기에 맞춰서 원활한 생산을 위해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맞닥뜨리게 될 일인데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어떤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 어떤 행사,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프로모션을 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집중적인 제품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제품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해요. 다른 제품들의 생산을 조금 미루고 이쪽 공정 설비가 무한한 건 아니니까요. 이쪽 설비에서 원래 생산을 안 하던 그 프로모션 상품을 생산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 생산 관리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인력 풀, 만약에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 알바라든지 계약직 사원을 뽑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생산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산하면 좋을까? 근데 이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장 내에서의 그 전부 그 납기를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전국에 공장이 여러 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각 공장의 생산 관리끼리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생산 계획을 같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슈가 없는지 클레임은 없는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러한 일상적인 생산 외에도 프로모션, 집중적인 생산에 조금 더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생산 공장만 관리를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공정 라인에 라인이 무한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영업이나 그러니까 판매 현장단에서는 우리가 이걸 한번 실제로 신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매출을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공장에서 못 만들어주냐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했었었고요. 그런 네. 요구사항.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제품들을 일일이 하나 다 모든 공정 설비를 해외에서 다 수입해와서 도입하고 유지 설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비효율적입니다. 이럴 때 생산 관리자분들이 하시는 건 뭐냐면 주위에 혹은 지역에 유명한, 유수한, 그리고 견실한 중소기업 식품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영업팀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신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에게 발주를 맡기고 그 제품을 받는 이 파트너사, 다시 말하면 외주업체, 협력업체 관리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식품이라는 건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특히나 제가 있었던 빵 사업부는 유통기한이 더더욱 짧습니다. 일주일이 안 돼요. 그러면 그쪽 해당 그 외주업체에서 생산을 한 걸 받아오고 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영업에 뿌려주고 또 하루 고객이 받아들면 이미 유통기한에서 마이너스 2일이 된 상품을 받아보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유통기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여러모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주업체 관리, 유통기한에 대한 관심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생산관리 직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식품이나 산업공학 관련된 분들이 주로 지원한다는 거. 비전공자분들이 품질 직무에 비해서는 생산 관리로 좀 가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생산 쪽도 마찬가지로 이 우대 전공에 나와 있는 분들이 취업한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 관리직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영업 리더 육성 대상입니다. 이게 일종의 영업직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영업 관리자 육성 대상이었나 아마 네. 그랬을 건데 명칭이 몇 해 전 2018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영업 리더 육성 대상. 하지만 하는 일은 영업 관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고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담당 업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업 현장의 판매 활동 및 채권 관리, 조직 관리, 목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래 주석으로 현장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영업 실무 관련 지식 습득을 통해 현장 전문가 및 관리자로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은 여긴 필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1종 보통이에요. 2종은 지원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남성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우대 요건으로는 유통이나 경영 관련 전공자, 근무지는 전국에 있는 많은 지사나 영업소로 방문이 되는 배정이 되는데 제가 실제로 이 역할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입사를 하시면 수행하게 될 역할은 일단 현장으로 뿌려질 거예요. 본사로 바로 직행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현장으로 뿌려질 거고 현장에 뿌려져서 무슨 일을 하냐? 직접 제품의 배송과 판매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래선의 매출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나 아니면 신규 거래처를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 와중에 실제로 탑차를 몰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가 보통 이제 포터, 트럭을 몰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 그게 아니면 관리자를 현장에 있다가 본사로 오든 아니면 극히 일부의 TO 바로 본사로 가는 영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현장의 영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 실적을 분석한다거나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채권 관리, 영업 현장 지원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영업 현장에서 이 행사를 하고 싶다. 이 대리점에 이 제품에 대한 할인을 좀 행사를 하고 싶다. 요거 좀 싸게 해달라. 가능할까를 보통 영업 지원팀에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영업 현장과 지원에 같이 다 있어봤는데요. 물어보면 그걸 가지고 그냥 하세요. 많이 팔리겠네요. 라고 그냥 의사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익 분석을 다 따져봐야 돼요. 제품별로 이걸 10% 할인했을 때 우리 회사가 조금 더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혹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이익이 얼만큼 감소되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적정 수준의 일을 넣었을 때 관련된 문서를 꾸며서 우리 영업 팀장님이나 영업 부서장님께 갈려서 그 결제를 받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나 회계, 계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서 경영, 우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 전공에서는 보통 재무관리, 회계원리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우대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이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으로 다 뿌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무지도 전국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차까지도 운전을 해야 된다고. 맞쌤도 그럼 근무하셨을 때 운전을 좀 하셨나요? 많이 몰았죠. 탑차를 많이 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포터 그냥 몰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몰아야 되는 탑차는 정말 포터인데 뒤에 이렇게 냉장고가 네네. 혹은 이렇게 뒤에 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달려있는 탑차예요. 그래서 후진을 하려고 하면 뒤에를 보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면접에서
뒤를 안 보고도 후진한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네. 아, 진짜 많이 알아봤구나. 이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뭐 실제로 실전에서 이런 걸 쓰진 마시고요. 한번 팁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